오늘의 주제는 바로 메모장병인데요. 이 토크가 님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1순위 목표고요. 왜냐면 나는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확실한 해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겪었고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목적으로 찍는 영상이고요.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의 정병 일대기부터 알려드리자면 고1 중후반 때 살이 오르기 시작해서 갑자기 대인기피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점점 안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돌려져서 밖에 점점 안 나가게 되고 살이 점점 찌어서 고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인기피증이 더 심해져서 학교를 거의 정확되기 전까지 못 나갔었어요. 학교 가려면 엄청나게 부담감이 있었고 그 부담감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는 항상 밤을 새고 밤 샐 때 항상 4시간 정도는 한 1, 2평 남짓한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에 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직관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19살 8월에 사진관을 차려서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는 항상 막 지구가 멸망하길 아니면 내가 쳐 죽길 이렇게 꾸역꾸역 버티면서 일을 하다가 21살에 예전에 친했던 친구와 다시 친해지게 됐는데 이 친구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이렇게 칭찬만 해줬고 사람들이 저보고 예쁘다 할 때도 항상 저는 소도축장에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가 말할 때에는 본연의 내가 예쁘다는 소리로 들려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최대 몸무게가 65kg였는데 이때 58까지 빠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친구를 못 만나게 되고 살도 45까지 빠져서 외모에 대한 집착이 거의 사라졌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정병이 지금은 이렇게 낮아진 거지 사라지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병을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신병에 걸리면 전응해져요. 머리가 좀 덜 굴러가요. 근데 이게 정신병에 걸렸을 때 자기에 대해 생각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저는 원래 한 4년 정도를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가 한 3년 정도를 생각을 안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기에는 그 뒤에 3년이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걸렸을 때 발전을 할 수 있냐라는 거는 이제 본인 하기에 달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정신병 이러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정신병자예요. 이 단어가 너무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정신병인 걸 인정하고 조금 더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증상을 호전하는 데는 인정하는 게 최고예요. 이 영상의 주제는 외모장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모순됐다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63kg였어요.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예뻐지는 방법? 하고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뻐지는 거를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돼서 외모정병에 걸렸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뭔가 그 미디어 하나라도 줄이고자 지웠던 건데 근데 제가 소비를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하니까 이게 소용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모정병이란 키워드를 쓸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너는 외모정병 걸릴 얼굴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외모장병이 걸릴 얼굴이면은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겪은 정병은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살이 쪘을 때 저는 아이돌? 이런 거랑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과거랑 비교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 과거 사진 보면 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60 몇 킬로 때도 좀 쪘네? 이 정도?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살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다는 거지. 나의 외형을 바꾸지 않고 나의 내면을 바꾸면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비교되는 사회에서는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일 특성상 여성들은 대부분 가끔씩 신경을 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제 사진관에 방문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본인 얘기 특히 미래 얘기, 꿈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반짝반짝 빛나요. 뭐 지금 외모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자신이 신체가 160cm는 될 텐데 그 중에서 1cm 정도는 마음에 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면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면을 가꾸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케이스란 말이죠. 요즘 사회가 이제 평가가 너무 지속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평가하고 근데 그게
나의 어떠한 객관화를 시키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무지성 평가인 거잖아요. 평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정을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또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안 되는 나이니까. 근데 이 고등학생부터는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자신이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자신이 피해를 받기도 해요. 왜냐면 이 외모 정병이라는 게 미디어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SNS를 보면서 발달을 하니까 외모 정병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흑역사 방지를 위해서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금 미디어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 세상에 모순인 게 너무 많은 게, 일단 미국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작다 하면은 안 좋은 말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다는 네 뇌가 작을 거다로 인식을 해가지고 좋은 느낌이 아니래요. 미국에서는 머리가 작다 하면 욕인데 모델들이 왜 다 머리가 작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비율이 좋으니까 모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율이 좋으려면 키가 존나 크던가 아니면은 머리가 존나 작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머리가 그냥 진짜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사람들이 모델을 하려면 키가 300cm여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비율이 좋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이 됐다고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머리가 작은 건 뇌가 작아서 칭찬이 아니다 하면 오케이. 근데 비율이 좋아 보여서 머리가 작아야 된다 해도 오케이. 둘이 따로따로 보면 다 오케이인데 이걸 같이 붙여놓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SNS에 지금 폐해죠, 폐해. 일단 저는 SNS랑 저를 비교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왜냐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에게. 그 사람은 여기 핸드폰 안에 머물러 있잖아. 나와 이야기가 통하는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소비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연예인들 얼굴에 뭐 많이 하죠. 많이 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것까지 다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쁜데 돈도 많아가지고 그 미용 비용을 다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예쁘고 싶은 거잖아. 그것까진 이해해요. 근데 이게 조금 과하다니까? 이게 자신이 갉아먹는 것도 문제고요. 그걸 남한테 투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고요. 왜냐면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니까. 근데 이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걸 아니까. 굳이 내가 제일 예쁠 이유가 없으니까. 연예인 캐스팅 썰 들어보면은 될 사람은 다 돼요. 나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 부족했던 거지, 외적이.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왜 연예인 할 외모는 아니구나. 일단 직업이 있잖아요. 사진관 사장으로서의 직업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외모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진 않은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사진관 리뷰에 예쁘다는 리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래서 조금 그거 때문에 강박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솔직히 출근하는데 이 얼굴로 오는 새끼가 몇이나 있겠어요. 조금 나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딱히 피해가 없는 것 뿐이고, 저 이거 화장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컨텐츠로 나에게 피해가 없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괜찮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컨텐츠로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20분 만에 메이크업 끝내기 잼컨이다 라고 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출근하는데 화장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자여가지고 딱히 상관이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세상에 모순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님들아, 보면은 SNS 봐요? 마른 사람이 존나 많잖아요. 근데 SNS는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른 걸 장점이라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마른 거를 부각시키는 거라고. 미디어에 그래서 마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부각해가지고. 미디어에 마른 사람 진짜 많잖아요. 100이면 99가 말라. 근데 현실에 볼 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디어에 살지 않고 현실에 살고 있다니까? 저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지하철 타다가 공황장애 가봤어요. 근데 이번에 공황장애 온 거는 그냥 체력이 없어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아세요? 근육이 많아지고 싶어요. 예전엔 말라지고 싶었어요. 그냥 뼈 말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42kg가 내 목표 몸무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생리도 안 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몸무게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솔직히 토론이라고 하기보단 나의 토로 같긴 한데, 그래서 결론은요, 외모 정병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지만 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렇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 지혜롭게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안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외모 정병을 보면은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나 2주일에 10kg 진짜 못 빼나? 하면서 진짜 좀 불안해서 떨었거든요. 개소리가 싶겠지만 정신병 걸리면 그래요. 라고 불안해하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요. 어차피 2주 동안 7kg 못 빼요. 그냥 하루에 0.2kg씩 뺀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먹자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건강해져 보세요. 다이어트보다 건강해져 보자고요, 우리. 건강히 몸도 마음도 다. 단백질 많이 드시고요. 야채 많이 드시고요. 좀 걸으시고요. 유해한 거 그만 보시고요. 밖에 나가서 한강 좀 가시고요. 죽지는 마시고 한강 산책을 하시고요. 우리 좀 이렇게라도 조금씩 호전을 해보자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결은 살을 빼거나 자신이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살을 빼지 않으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져서 좀 슬퍼요. 내가 70kg여도 내가 80kg여도 내가 90kg여도 내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 영상은 이렇게 끝이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토크하는 영상으로 봐요. 제가 진짜 다이어트에 약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내가 할 의지가 없으면 어차피 안 빠져요. 이거는 보조제지 그냥 살을 빠지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먹어도 안 빠지고 건강만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면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이런 거 드세요. 하루에 500칼로리 먹고 나서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2-3끼, 4끼를 꼭 먹고 가르시니아를 섭취하세요. 그러니까 먹을 거면 뭐 한 달만 먹던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복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공복에도 안 했으면 좋겠고 500칼로리 이하로 먹었으면 더욱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막상 자기 처지가 되면 그게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몸이 안 좋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야.